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소개드렸던 이시카와 리에의 홀가분한 삶에 대한 실천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쁘게 소유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분 좋게 줄여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을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기도 하고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한 채 헛되이 보내기도 하며 수많은 실패를 거쳐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도 하는데요. 온통 내가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여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인생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나다운 삶을 선물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나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생활과 어떻게 교감하고 나누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기쁘게 소유하라입니다. 애착이 가는 물건은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고 손에 넣었을 때의 설렘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소유하기로 마음을 먹은 물건이라면 꾸준히 사용하면서 마음껏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지만 꼭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특별한 물건으로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무의식 중에 마음이 끌려 산 물건이나 세월이 지나도 버릴 수 없는 추억의 물건은 나다운 생활을 가꿔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에 버릴 수는 없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먼저 아깝다고 귀하다고 생각해 깊숙이 보관된 물건이 있다면 꺼내어 보기 좋게 나란히 걸어두면 운치 있거나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물건이 사용하는 용도는 다르지만 내게 맞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생활에 매우 용이합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물건을 한 군데에 모아두고 장식용으로 진열해 놓거나 사용할 수 있다면 바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두 번째 챕터는 기분 좋게 줄여라입니다. 갖고 있는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선 양이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물건에 둘러싸인 채 그것을 관리하면서 늙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양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늘어난 물건을 줄이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한 물건을 줄이면 관리가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적은 물건만으로 불편 없이 살아가는 능력을 익히고 내게 맞는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의 첫걸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정말 좋아하고 쉽게 구하기 힘든, 그래서 그 물건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은 물건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가감히 처분하라는 세간의 정리법이 다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조건 행동에 옮기면 생활의 중요한 멋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 소유해야 할 물건의 적정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물건을 남겨둘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줄여야 홀가분하다고 느낄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물건의 양이 너무 많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둔다거나 비슷한 용도의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물건을 모조리 밖으로 꺼내 종류별로 정리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꺼내 쓸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줄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두 번째는 없어도 괜찮은 경험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경험에 좌우됩니다. 어떤 물건을 처분한 후에
그냥 가지고 있을 걸 하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다음 처분할 때는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몰라 하며 망설여질 것입니다. 반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거나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물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사소한 물건부터 줄여서 없어도 괜찮았던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처분한 물건이 없어져 곤란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몸에 익히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물건이 없어져도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버리기 아깝거나 정리가 귀찮다면 적당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애써서 줄이려고 노력해도 적당한 처리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귀찮다는 즉흥적인 감정에 젖은 나머지 처분 후 얻을 수 있는 여유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당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단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기분 좋게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소유할 물건을 고를 때는 각자의 주관이 중요하지만 처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알맞은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성산된 물건은 책임지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혹시 정리가 힘들다면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 그분들의 섬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류는 재활용 센터로 넘기고 소비재는 온라인 중고장터에 내놓기도 합니다. 마지막 챕터로는 죽음을 생각하라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저 세상으로 떠난다면 어떻게 배웅할 것인지, 또 나의 죽음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 아주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죽음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차분히 준비해둬서 나쁠 건 없는데요. 우선 장례식, 유품 정리, 남길 것과 버릴 것, 생전의 삶 정리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죽으면 맨몸으로 대지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만 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생전에 주변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저자는 어떤 가사 전문가를 취재하면서 60세가 넘으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신변을 정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체력이 다 소진되기 전에 미리 조금씩 정리를 해두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물건에 둘러싸여 자라온 세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둬야 할 일입니다. 막상 가족 중 누군가가 떠난 후에 물건이 많이 남아있으면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남은 가족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남겨야 할지도 헷갈리고 번번이 시간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물건을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마음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 정리를 해두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저자는 자신도 언젠가 분명 세상과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죽기에 딱 좋은 날이다 라는 인도의 식구처럼 나도 품위 있게 죽어 맨몸 하나로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물건을 소유한들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